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공무원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한다,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내용의 후속편입니다. 공무원의 복무, 복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바뀐 정책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정보를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와 맞물려서 나온 정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문화라는 것들이 공공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사기업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을 주로 취해왔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을 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존 공무원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1년간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2년간 무급으로 휴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휴가 기간은 급여를 주는 것도 휴직 기간 중에 다 주는 게 아니라 휴직 기간 중에 일부를 주고 복직을 했을 때 나머지를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약간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면 개정된다고 합니다. 유급 1년, 무급 2년 이 방식은 동일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인데 그 맥시멈의 값에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는 내가 받고 있던 급여의 80%만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월 1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연 1,800만 원 이상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뀐 내용을 보자면은 유급 1년인 거는 똑같은데 첫 3달 그리고 그 이후 3달 그리고 나머지 반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갔어요. 100%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를 최대한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2,310만 원을 연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했을 때 5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급 2년에 대한 거는 기존과 똑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러한 급여를 줄 때 휴직 중에는 85%만 주고 복직을 했을 때 15%를 줬습니다. 첫째인 경우에는. 둘째인 경우에는 휴직 중에 100%를 줬고요. 근데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는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휴직 중에 다 100%를 줍니다. 혜택이 확대가 된 거고요. 승진 소요 연수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승진 소요 연수가 기존에는 유급 1년, 무급 2년 합쳐서 총 3년 중에 첫째인 경우에는 1년만 가능했고요. 그리고 둘째 이후로는 내가 선택적으로 무급을 한다 했을 때 3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자녀가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승진 소요 연수 최대 3년까지 준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휴직 기간 중에 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휴가 기간 중에 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승진 소요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최저 승진 소요 연수인데,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9급에서 1년, 8급에서 1년, 7급에서 1년 이렇게 있어야 되는 연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연수가 바뀌었다, 간접적으로 연봉이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나왔던 승진 소요 연수입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저한의 최소값이 깎인 거지, 현실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TO가 나지 않는 이상해야 승진이 불가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할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승진을 할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게 인사고과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휴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과를 받기가 어렵겠죠. 육아휴직을 썼는데 그냥 막 승진을 시켜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발표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되는 정책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지금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 연장만 발표가 된 상태예요. 하지만 육아휴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라는 집단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성을 시도할 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조직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안부 소속의 공무직부터 단계별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현재 64년생, 지금 만 60세가 되는 분들은 63세까지, 그리고 65에서 68년생 사이는 64세까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까지 이렇게 정년이 연장되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을 했고, 이 정책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연금을 받는 나이와 정년 퇴직을 하는 나이를 최대한 줄이자, 갭 차이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란 말이죠. 그러면 60세부터 퇴직 후부터 65세 연금 받을 때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힘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 기간을 줄여보자 해서 만들어진 정책인 것 같고요. 그 결과 노인 빈곤율 문제를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 정책을 보고서 제가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춰질 수도 있겠다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 연금이 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아니면은 원금 보존 안 될 수 있다,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받는 것만큼 젊은 세대들이 못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 젊은 세대들이 불안함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 수명도 늘은 것도 사실이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연금 받는 나이가 늦춰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어르신이라는 나이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어르신이라는 거의 기준은 뭐냐?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교롭게도 연금을 받는 나이도 만 65세고 어르신의 기준도 만 65세예요. 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춰졌다? 그러면은 어르신의 기준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복지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